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해설 시간입니다. 이론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뭐 이론 강의는 아직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론 강의 부분을 먼저 여러 차례 보시고 기출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 대한 토대 없이 기출만 열심히 보면 좀 뭘 이제 많이 보면 뭐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공부하실 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와 병행해서 강의를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전세권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다만 이 전세권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지문들이 꽤 나와요. 다만 지문이 5개가 나온다고 할 때 한 3개 정도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도 우리가 맞추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것들은 숙지하고 들어가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보자. 이렇게 전세권은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3가지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어요? 311조. 만약에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나중에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죠. 여기에 전세권의 개념 요소가 됩니다. 자, 23번에 1번.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 그랬죠. 반드시 지급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가. 전세금을 반드시 주긴 주는데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전세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 채권이 있었다. 그럼 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 뭐예요? 대신한다는 뜻이죠.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가. 특히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내가 땅이나 건물을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줬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나 집 건물 주인한테. 근데 만약에 그 땅이나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민법상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민법상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임차인, 민법상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임대인한테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때 전세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다만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임차인은 또 전세금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만한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2번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이죠.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으니까 담보물권이죠. 2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3번 이것도 잘 나오는데 건물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일부 전세권자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던 사람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부 경매해 놓을 수 있냐? 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를 경매해 놓을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토지나 건물의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세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기서 딱 끝나세요.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다만 누군가가 전체를 경매를 신청했을 때 요 일부 전세권자는 그 전체의 경매 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있다. 우선 면제는 있다. 경매는 신청은 안 되고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다. 4번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거의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요.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격도 있으니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다만 이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하고 오로지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을 했는지 오로지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는지를 나누어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즉 담보물권의 성격, 담보를 위주로 설정하기는 했지만 용익물권의 성격은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더라. 요럴 때는 설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니까 설령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식을 완전히, 용익물권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때 전세권은 유효해요. 반면에 오로지 또는 오로지는 말을 생략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러면 용익물권의 성격은 완전히 배제된 거죠.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이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꼭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세권도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명의가 동일해야 되죠. 을이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갑에게 전세금을 줬다. 그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자예요. 그죠? 전세금 반환하라. 채권자예요. 자, 이때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당연히 을의 이름으로 되어야 되죠.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다 나중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거예요. 채권자와 담보권자로 등기되는 자는 동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도 전세권자와, 즉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로 등기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자 을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원칙 무효가 됩니다. 무효. 단 예외가 있더라. 그게 요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런 말이 추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자와 제3자가 동일성이 있다. 채권자와 제3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요런 경우, 요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분리할 수 없다. 동일성이 있다.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명의 등기도 가능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전세권에서.
그럼 이런 지문들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즐거움이죠? 아닌가? 즐거움은 아닌가?